마치 거짓말 같은 사건이 드러난 건 임 노무사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해외 출장을 간 회사 대표가 홈 카메라로 자신을 감시 중이라는 얘기를 건넨 남자. 그런데 그때 아닙니다. 누군가 홈 카메라로 욕설을 쏟아냅니다. 이거는 정말 긴박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제 말 들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해서 그래서 귀국날 도망친 거예요. 2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선명하다는 남자는 34살의 김도진 씨. 나에게서는 삭제라고만 선생님 목소리 네. 제 목소리죠. 너무 많이 떠시는데요. 그래서 녹취를 듣기 싫은 것도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싫어서. 회사를 나왔을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각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던 도진 씨는 긴 치료 끝에 조금씩 일상을 회복 중이었는데요. 그가 문제의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한 6년 치다가 이제 계속 떨어져서 취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대에 입학하게 된 거고요. 여러 번 낙방의 고배를 마신 뒤 다시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도진 씨. 그때 만난 사람이 도진 씨 회사의 대표이자 학과의 겸임 교수였던 40대 박 씨였던 겁니다. 내가 팀을 만들 건데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나는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니까 너랑도 잘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던 거죠. 처음엔 박 교수의 제안이 그저 감사했답니다. 월 200만 원의 임금에도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진 씨는 2021년 7월부터 박 교수의 IT 관련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나서 악몽이 시작됐다고 해야겠죠. 폭행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낮에 폭행당하고 저녁까지 또 계속 이래요. 피가 나고 멍이 들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는 잔혹한 폭행. 박 교수가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때린 적도 수십 번이라는데요. 또 질질 흘리면서 와라. 얼굴 다 닦아라. 닦았니? 네, 닦았습니다. 빨리 와라. 하지만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다는 박 교수. 대체 이 무자비한 폭력의 이유는 뭐였을까? 너 지켜와 지금 진짜 이 친구. 그놈아, 나 뭐라 그랬어? 문단 띄어쓰기도 못하고 야. 대답 안 해? 이게 무슨 얘길까요? 띄어쓰기나 글씨체 같은 사소한 실수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왜 저번에 이 멍청아. 고지를 놔두라고 이 멍청. 진짜 말도 건강히 못 알아듣네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 잔머리 굴리면 너는 모든 걸 하고 바로 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에서 도진 씨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데요. 병원 가신 적이 많이 없어요? 네. 다른 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할 때마다 보고했어요. 군대에서 이등병들 보고하듯이. 더 기가 막힌 건 IT 업체 직원으로 입사한 뒤 도진 씨가 맡은 업무 내용입니다.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일들을 다 하고 운전기사, 대학 교수 업무도 대신 했고 대표이사가 특수대학원 2군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과제도 제가 작성했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퇴근조차 사치였답니다. 회사와 학교의 업무는 물론 음식 배달과 같은 잔심부름에 박 교수의 해외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모두 도진 씨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월 근로금부터는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페널티 명목으로. 입사 반년 뒤부터 도진 씨가 실수를 할 때마다 박 교수가 임금을 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본문에는 뭐 바탕죄로 쓰여 있었는데 표로 들어가니까 명조로 바뀌었다든지 너 이거 틀렸으니까 100만 원, 너 이거 틀렸으니까 100만 원. 그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벌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너 일 자꾸 제대로 안 할래? 야, 지금도 지금 날짜가 틀려서. 일부러 그러지 않아서. 그건 말이 안 맞잖아. 2배, 페널티 2배. 다시 또 얘기해. 정말로 3배.
네. 페널티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덟, 아홉, 열. 일부러 오타를 낸 게 분명하다며 합당한 사유를 말하라고 한 박 교수. 너 지금 얼마나 그럼 회사에 빚진 게? 5,500만 원만. 6천이지. 실제로 도진 씨는 벌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는데요. 박 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직원인 도진 씨에게 왜 이렇게도 가혹했던 걸까?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잠겨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굳게 닫힌 박 교수의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박 교수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라면 그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은 저희 소속은 아니시네요. 지방행사님처럼 그런 분이라서 저희 학교 소속은 아니세요. 오래 안 나오고 계세요. 마지막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있었어요. 수업을 안 놓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상담을 이래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학생한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에게 의아한 제안을 받은 학생들은 여럿이었습니다. 괜찮은 애를 좀 뽑아서 내 회사에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그때 말이긴 한데 호구를 잡고서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었어요. 교수가 먼저 다가왔어요. 자기네 회사에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뭐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해서 유령 직원이라고 하죠. 사대보험만 넣었을 테니 하는 게 어떻겠냐고. 도진 씨가 떠난 뒤 그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학생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박 대표. 다행히 그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은 듯한데요. 그렇다면 도진 씨는 왜 400일의 시간 동안 박 대표에게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좀 정신 나간 생각인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제가 가해에서 벌었던 돈은 다 없어지니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취업을 나가게 됐던 건데 제가 거기 취업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른 미래들은 다 버린 게 됐거든요. 또. 학과는 자퇴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격증 공부를 해요. 취업에 대한 간절함과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없어 그만두지 못했다는 도진 씨 뿐만 아닙니다. 항상 저한테 책임을 돌려요. 본인이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네가 잘못 알려줘서 그렇지 않냐. 너는 지금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 너네 부모님 찾아가서 칼로 찔러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계속 고통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내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너는 좀 아무리 봐도 심각하다. 필요가 없잖아. 봐봐.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넌 경험도 없고 학습에 의한 것도 머리도 안 좋고 눈치도 없고 멍청하고. 범죄 심리 전문가는 박 대표의 행동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이제 가학성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어떤 학대, 일거수일투족을 자기가 다 전부 통제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극심한 그 갑을 관계. 그러니까 한 인간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킨 거죠. 지난 2022년 9월 도진 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에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렸을 뿐 임금체불과 폭행에 대한 수사는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진술조서 받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하고 이런 거 다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노동청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대표는 주변에도 억울함을 드러냈다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 말을 들어보면 때린 적 없다. 그리고 욕설을 그렇게 심하게 한 적도 없다. 물론 화내고 한 적은 자기도 사람이니까 몇 번 있지만 애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men고체불가 되게 불량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자기는 이제 잘못 없다. 뭐 임금체불 이런 거 없다. 도진 씨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총 9,600여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하지만 끝내 그의 얘기는 들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도진 씨는 지난 1일
박 대표를 상습 특수상해 및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 모든 행위가 범죄 횟수라든지 행위 양태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 보았을 때 3년을 초과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운전자 폭행 그리고 치상해까지 이른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아요.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소통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불편해요. 이런 언론 인터뷰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제 사건을 좀 알리고 싶어서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검색을 해봐도 없어요. 피해자가 죽어야지 기사가 나요. 기사 하나라도, 영상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은 그 영상 채널 주인한테라도 뭔가 메시지를 보내보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이라 몰랐고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잘하고 싶어 부당함을 견디고 잘하고 싶어 스스로를 책망했는데요. 사실 도진 씨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반성해야 할 이는 사회 초년생들의 열정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단 한 사람일 겁니다.